푸른밤 종현입니다. 잠을 못 자서 눈이 피로하거나 시력이 자꾸 떨어질 때는요, 나무를 많이 쳐다보면 좋다고 하는데요. 나무가 녹색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녹색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에 비해 명도와 채도가 낮아서 눈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학교 칠판이 녹색 계통인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네요. 녹색이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한 예만 들어도 알 수 있을 텐데요. 일상에 쫓기고 하루 종일 일터만 박혀 있다 보니까 어쩌다 시간이 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다들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녹색이 한창이네요. 근데 저도요,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네요. 우리 같이 좀 둘러보죠. 그래야 시야도 마음도 좀 트이지 않을까요? 6월 2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잭슨 5의 Blame It on the Boogie 였습니다. 잭슨 5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마이클 잭슨의 형제들로 이루어져 있는 팀이고요. 마이클 잭슨이 데뷔 나이가 몇 살이죠? 5살이었나요? 그 정도 어렸을 때 잭슨 5로 데뷔를 해서 평생을 또 그렇게 가수로 살아왔는데,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청년 때예요. 막 10살 이전의 어린들 때의 목소리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나온 목소리인 것 같은데, 한 17, 16 좀 넘은 나이인 것 같네요. 마이클 잭슨이 솔로로 그 이후에는 데뷔를 하면서 잭슨 5의 앨범은 나오지 않게 됐는데, 어쨌든 이때의 음악과 또 마이클 잭슨 솔로 때의 음악과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어서 마이클 잭슨 음악이 좀 흥미가 가고 재밌으신 분들은 이때의 음악들도 좀 찾아보시면 성장기를 쭉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음악으로 본인의 연대기를 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초록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피곤할 때 초록색을 놓친다. 그리고 지금 녹색이 만연한 계절인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고개만 살짝 돌리면 눈을 쉴 수 있는데 그 잠깐의 기회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요, 초록색이 눈에 좀 편한 색인가 봐요. 근데 우린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에서 계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럴 거고요. 일상 속에 좀 많이 지쳐서 눈을 쉴 때는 눈을 감는 게 최고인 거죠. 무언가를 바라보거나 그것마저도 좀 여건이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요. 그래요, 내일은 그럼 출근할 때 혹은 낮에 점심 먹을 때 한번 이렇게 고개 쭉 돌아보면서 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게 사실 전 개인적으로 나무를 좋아하거나 식물을 사랑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눈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합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9시오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6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시되는 모딜리아니 몽파르나스의 전설전에 초대합니다.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사의 대표적인 화가
모디엘리아니의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는 회고전인데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이고요. 7월 31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 드립니다. 그리고 에일리의 단독 콘서트 티켓도 드리고 있어요.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는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 홀이고요. 마지막으로 배우 류승룡, 이성민, 이준, 천우희 등이 출연하는 영화 손님 예매권도 드립니다. 1인 2매,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이고요. 원하시는 공연과 이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삼성자산운용, 다우닝산업, 청수식품, 터키항공, 광동제약, 영진구론산 바몬드, 대우건설, 올품, 롯데관광, 직방, 알리안츠 생명보험, 불소식당, 쌍용자동차, 하림, 위닉스, 위니아 스포워셔, 롯데제과, 쉐보레, 로얄팰리스, 배달의 민족, AHC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 가져온 노래는요, 감성적인 노래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사가 참 좋아서 한 줄 한 줄 좀 곱씹으면서 들은 곡인데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도 전 이 곡을 자주 듣고요,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노래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푸른밤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유재하의 노래고요, 우울한 편지라는 곡입니다. 이 곡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영화에서도 쓰이고 커버도 많이 되고 리메이크도 되고 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그 편곡이나 이런 것도 매력적이지만, 일단 곡 전체에 그 뭔가 우울하고 좀 상당히 글루미한 그런 느낌, 매력적인 편곡 느껴지는 곡입니다. 한번 들으시고요, 조금은 다운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이 밤에 감성에 젖어 보십시오.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듣고 올게요. 일부러 그랬는지 잊어버렸는지.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듣고 오셨습니다. 진짜 매력적이죠? 이 우울한 감성을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도 우리 인생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감정이 이런 멋진 음악도 만들어낸다라는 거. 플룻 소리인가요? 관악기 소리 너무 이 밤에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이 플룻이라는 악기 자체가 클래식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또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도 좀 더 친숙한 그런 악기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좀 더 많이 듣고 부르고 그러는 악기인데, 이렇게 대중가요에서 또 사용이 되니까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주네요. 자, 사연 만나볼까요? 이정희님. 이 새벽에 남편 와이셔츠랑 큰딸 교복 다리면서 듣고 있는데 쫑디 목소리에 집중하느라 일이 좀 더뎌지고 있어요. 그래도 워낙 목소리가 좋으니까
뭐라 할 수도 없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저도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다리시는 와이셔츠, 교복 예쁘게 각 잡아주십시오. 홍수진님, 집에 들어오면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많이 외롭네요. 자취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익숙해지지 않는 걸 보면 사랑이 많이 고픈 것 같기도 하네요.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웃으며 반겨주는 사람 생기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생길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반겨주는 것에 대한 어떠한 뭔가 그리움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그걸 받으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를, 애완견들을, 반려견들을 키우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단 10분만 나갔다 와도 진짜 격렬하게 반겨주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주니까. 수진님도 많이 외로우시면, 근데 또 자취 중이시면 나가 있을 때는 또 같이 있어줄 친구가 없으니 강아지를 키우는 건 좀 무리이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좋은 인연이 있어서 룸메이트를 구하시든 아니면 뭐 애인이라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시든 하셔서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향희님, 29일 그놈 생일인데 미역국은 잘 챙겨 먹을지 걱정되네요. 이별 극복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생각을 안 하면 돼요. 이향희씨, 29일 그놈 생일을 왜 챙깁니까? 심지어 4일이나 남았구만. 4일 동안 그 생각에 지금 잠겨 계실 거 아니에요. 가끔은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과 미련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막 차오를 때 그냥 그걸 충분히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표현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헤어지고 나서 그 마음들을 좀 표현 못하고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 아쉬움과 상대방이 미워진 마음, 이런 것들도 내가 나쁜 거야 참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미워하고 충분히 섭섭해하고 다 쏟아내는 것도 어떠한 이별 극복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가슴에 찌꺼기, 응어리를 남기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털어내세요. 29일까지요. 7012님, 쫑디 지금 여수 새벽 바다 가는 버스 아닙니다. 취준생 1년차, 오늘 서류 두고 떨어지고 마음이 심란해서 순천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해 여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비록 서류도 떨어지고 서울서 함께 떠날 사람도 없지만 기다려주고 언제고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으니 괜찮겠죠? 새벽 바다에 근심 좌절 다 흘리고 오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오시고요. 가셔서는 이런저런 고민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냥 받아보시고 스트레스 다 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는 또 열심히 하나 둘 준비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아직 그냥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운명의 직장이 아직은 마주치지 못한 것 뿐이지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4562님, 제 친구가 정교 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지금 피켓 만들면서 푸른밤 듣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이소연, 조금만 더 힘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재밌겠다. 부럽네요. 안 해봤어요. 본 적은 있죠. 근데 출마하는 친구를 도와준다거나 제가 출마를 한다거나 그랬던 적은 없어서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요. 네. 부정선거 혹은 이상한 선거 홍보는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그래요. 안주홍님, 쫑디 지금 혼자서 남자친구가 두고 간 원피스 1000피스 퍼즐 맞추는 중인데요. 라디오 끝나기 전에 다 맞출 수 있을까요? 다 못 맞추면 못 자는 성격이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퍼즐을 맞춰본 기억이 없어서 이게 1000피스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안 가긴 하는데
천 피스면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게 푸른밤 끝날 때까지 되려나? 그러니까 천 피스를 다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뭐 4분의 1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나눠서 하시는 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에 끝을 보려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요.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노래는 아디 슐레이먼의 So Lost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타 DJ가 선곡으로 원투펀치 날릴 때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뭐야 이거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몹시 놀라운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의 선곡표에 앙드레 가뇽 그리고 서른도가 있었다는 점. 도대체 그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밤 10시 여러분의 귀로 직접 확인하고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운동을 하다 보면요, 극한의 고통 후에 찾아오는 행복감, 일명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쾌감 때문에 운동 중독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목요일 푸른밤 역시 일주일의 기다림 후에 찾아오는 행복감, 이분의 선곡에 푹 빠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 할게요. 구독시 클럽.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푸른밤 가족들을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푸른밤의 선곡 블랙홀이죠. 나인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근데 그 러너스 하이와 제 선곡을 비교 당하는 건 정말 영광입니다. 기다리고 하루에 이런 뭔가 일주일에 음. 일상에 지친 우리 가족분들의 러너스 하이가 되시는 거죠. 정말 너무 좋은데요. 행복감. 고맙습니다, 진짜. 시간도 딱 좋아요. 12시 지쳤을 시간. 하지만 나인씨가 달래주시죠. 저는 일단 목요일이란 게 좋아요. 목요일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많이 그쵸. 지쳤지만 내일은 금요일이고. 뭔가 좀 이제 휴식이 가까워진 그렇죠.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 목요일 밤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무언가에. 오랜만에 또 여쭤보는 것 같은데 나인씨 네. 뭐 하다 오셨어요? 오늘 공연 준비하다 왔어요. 이거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아. 잊으면 안 해. 다시는 안 해. 음악인의 삶이 그렇지 뭐. 맨날 똑같아. 뭐 음악하다 와 다. 맞았어.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다들 일하다가 오시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로 선곡해 주시나요? 오늘은 그 목요일에 걸맞게 뭔가 좀 희망찬 선곡을 해볼까 하고 네. 오늘 주제가 희망이라는 용기 이런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멋있는데요? 해요. 괜찮죠? 희망이라는 용기. 희망을 갖는 게 요즘 그 세대 때는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도 이제는 좀 너무 식상하고 힘내라는 말도 싫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이 더 좋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희망이란 용기라는 말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우리 좀 일주일 지친 가족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주제인 것 같은데 오늘 첫 곡이 정말 힘이 될 거예요. 어떤 곡이죠? 그 솔루션스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가 네. 새 앨범이 나왔는데요. 야호. 그 새 앨범의 타이틀곡 Love You Dear 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솔루션스는 또 푸른밤에서 자주 소개해 주셨고 이거 라이브로 듣고 싶은데 라이브 그 초대석에도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솔루션스? 그러면 저야 감사하죠. 내가 미리 섭외. 푸른밤에서야 뭐 그래 주신다면야. 우와, 그렇군요. 감사하죠. 자, 솔루션스의 Love You Dear 이 곡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네. 자, 솔루션스의 Love You Dear 듣겠습니다.
You know I love you, dear. You never talk to me. Just wanna hold you, dear. You leave me completely. 솔루션스의 Love You Dear 듣고 오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푸른밤에서 소개해드린 적 있는 곡이에요. 아, 그랬구나. 네. 역시 푸른밤은 좀 앞서가는 거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솔루션스 하면 원래는 그 싱어송라이터 두 사람의 밴드였어요. 네. 박솔 그리고 나루 군의 밴드였었는데 이번 앨범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권호경 씨와 박한솔 씨가 합류하게 되면서 4인조 밴드로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앨범이 저는 원래 있었던 앨범도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이게 원래 전작을 뛰어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앨범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뭔가 멤버 재정비로 인하여 네. 영입으로 좀 더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발전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이 권호경 씨하고 박한솔 씨는 원래 라이브 세션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밴드가 된 거니까 누가 이렇게 밴드라는 게 이게 너 해 이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마음이 좀 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쵸. 연주를 하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합이 맞으니까 저는 진짜 이건 여름에는 꼭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시원하죠. 솔루션스의 음악은 또 뭔가 이런 좀 밴드 스코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서도 좀 일렉트릭한 사운드를 많이 갖고 있어서 맞아요. 시원한 느낌이 뭐 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연장에 가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워낙 공연을 잘하고 그 싱얼롱을 정말 그 많이 해야 되는 공연이에요. 네. 계속 노래를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또 신나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노래가 괜찮으시면 꼭 공연장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노래는 또 가사가 전체적으로 다 영어. 그렇죠. 음. 근데 원래는 더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 영어였는데 이번 앨범은 그 한글 가사가 조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반갑기도 했고요. 이번 앨범이 미국 그 프로듀서인 지미 더글라스라는 네. 사람이랑 마이애미에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참 우리나라 인디씬이 점점 정말 글로벌해요. 엄청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팀으로 하여금 또 더 한 걸음 더 멋있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니까 앨범이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앨범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노래 네. 들어봤고요. 네. 상당히 그 희망이라는 용기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파이팅이 넘치고 뭔가 청춘들의 음악이라는 느낌이 맞아요. 다가오네요. 좀 희망이라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할 때 네. 이렇게 좀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들어야 사람이 좀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 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솔루션스의 Love You Dear로 좀 활기차게 시작을 했고요. 네. 두 번째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싱어송라이터, 유럽 싱어송라이터인데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바우터 하멜의 Girls in the City라는 곡 준비했어요. 아니, 오늘 라인 씨의 선곡이 이 요즘 푸른밤 선곡과 많이 겹쳐요? 겹치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전에 제가 바우터 하멜 곡을 네. 가져왔었거든요. 우와. 그래가지고 진짜? 가족들과 함께 들으면서 이 매력적인 바우터 하멜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랬구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쫑디가 선곡한 거였어요? 예. 오. 제가 가져왔던 거. 왜 바우터 하멜 어떤 게 좋았어요? 그냥 바우터 하멜은 목소리가 좋고요. 일단 네. 뭔가 이 여유가 느껴지는 음악인 아, 것 같아서 맞아. 예, 그래서 저는 좀 이 맞아요. 시간에 듣기에 참 좋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맞아. 음. 푸른밤이랑 또 어울리는 곡들이 그쵸. 있더라고요. 바우터 하멜은 진짜 푸른밤이랑 어울리니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곡이네요. 네. 바우터 하멜의 Girls in the City 듣고 오겠습니다. When you were alone in the city, something was bringing you down. Did you forget that you're lucky to have someone who wants you around? I remember the first time I saw you. You'd been on your own for so. 바우터 하멜의 Girls in the City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역시 또 사운드에서 상당히 독특함이 느껴지네요. 저는 이 노래 듣고
너무 비틀즈가 생각나는 거예요. 멜로디나 코드 진행도 그렇고 네네네. 굉장히 폴 맥카트니의 냄새가 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오늘 아니 근데 특별히. 피아노 믹싱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되게 심지어? 예스럽게. 네, 예스럽게. 근데 이 피아노가 전 되게 궁금한 게 음원인지 진짠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미디 사운드인지 네. 정말로 녹음 피아노인지. 레코딩을 정말로 그랜드 피아노로 해서 이렇게 믹싱 이런 식으로 한 건지. 네. 그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특이해서. 요즘엔 사실 네. 이게 스킨싱이 너무나 대단해져서 그쵸. 그러니까 가상악기들 컴퓨터 네. 안에 가상악기들이 너무나도 대단해져서 맞아. 이런 사운드를 구현을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해내니까. 심지어 더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진짠데 더 좋은 것 같이 들릴 때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 밴드의 드러머인 토근 씨가 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그 리듬 악기는 다 이제 음원으로 가니까요. 그렇죠. 많이 찍어내죠. 그 드럼 사운드를 리얼로 가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음, 심지어 밴드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는 뭔가 굉장히 지금 요즘 자아 정체성에 직접 치시면 되죠. 그, 패드를. 그죠? 맞아요. 패드 직접 치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찍기도 하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 드러머니까 내가 진짜 드럼을 칠 때 흥이 제일 많이 나나 봐요. 맞아요. 그 맛이 또 이 세기를 드러머들은 조절을 하잖아요. 네. 심지어 네네. 스네어라든지 하이햇의 그 곡의 긴장감 조성을 위해서 그 섬세한 조절을 또 하는데 그니까. 어찌 보면 이런 가상악기로 되어 있는 거에서는 그런 섬세한 조절은 조금 힘들죠. 표현이 힘드니까. 네, 그렇죠. 자, 바우터하멜의 곡을 듣고 왔는데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바우터하멜은 네덜란드 출신의 팝 재즈 싱어송라이터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네.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 여성들을 위한 헌사 뭐 그런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사를 좀 찾아봤는데 네가 이 도시에 혼자 있을 때 무언가에 넌 실망했지만 넌 운이 좋은 사람이야. 모두가 네 곁에 있고 싶어 하잖아. 이게 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자들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바우터하멜의 어떤 혹심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곡이죠. 곡을 써야 역시 사랑을 받는군요. 당연하죠. 꼭 써야지. 그냥 뭔가 음. 축복받는 존재잖아요. 여성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모든 음. 예술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뮤즈. 존재가 저는 여자라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네요. 예술가에게 상당히 모든 시인에게 시를 쓰게 하고 모든 화가에게 멋있다, 그렇게 그림을 얘기하니까. 그리게 하고 모든 가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렇군요. 근데 저는 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전 심지어 제가 곡을 쓰고 노래하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뮤즈로서의 여성을 바라볼 수 있지만 여성의 입장으로서 예술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그 시선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남자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남자들로 노래하고 음악하면은 되게 좋아 보이고 여자로서 무언가를 어필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음악이구나 네네네. 뭐 이런 생각도 예전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의견에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뭔지 알죠?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겠고요. 그건 전 세계적인 분위기인 맞아요. 것 같아서 맞아요. 꼭 국가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어찌 보면 그만큼 여성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도 또 아셨으면 좋겠다는 알겠어요. 생각을 합니다. 오, 정말 멋지네요. 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푸른밤에서. 자, 바우트하멜의 노래까지 들었고요. 네. 다음 곡 한번 소개 받아볼까요? 다음 곡도 진짜 좋은 곡인데요. 얼마 전에 검정치마라는 이 원맨 밴드가 새로운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몇 년 만이야? 4년 만입니다. 검정치마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디씬에서 정말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네. 그런 원맨 밴드인데 4년 동안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렸어요. 대체 앨범은 언제 나오냐. 그렇지만 정말 조용했고 네. 심지어 공연도 방송도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2015년 어느 날 이 노래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할리우드라는 곡인데 꿈에서 그리던 사람을 만나서 네. 너무 행복하다. 지금 여기가 너무 행복한 세상이다.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네, 마치 꿈 같은. 오늘은 되게 신기하네요. 어떤 게? 그러니까 난 씨가 골라오는 곡들을 제가 모르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오늘 다 아는 노래구나. 지금 세 번째 곡까지 다 아는 노래예요. 좋다. 좋네요. 좋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머지 뒤에 두개 중에. 다 알 테다. 어떻게든 다 알 테다. 자, 다음 곡 네. 검정치마의 할리우드 이 곡 들으면서
2부를 마무리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와 검정치마의 할리우드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 고독시 클럽 희망이라는 용기라는 주제로 나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부 끝곡으로 검정치마의 할리우드 들으셨는데요. 네. 그렇죠. 이 검정치마는 푸른밤에서 좀 자주 소개되는 그런 팀인데 원맨 밴드. 그렇군요. 이 곡과 검정치마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검정치마 하면은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정규 앨범을 낸 원맨 밴드고요. 네. 조휴일이라는 한 남자의 밴드인데요. 뭐 그 라이브 할 때는 이제 세션들하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더 밴드 색깔이 나는 라이브에서는 그런 팀이고요. 지금 이 들으신 곡은 좀 신스팝 느낌이 강한 곡이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팬들이 그러면은 다음 앨범은 좀 신스팝 느낌인가 했지만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다음 앨범이랑 굉장히 무관한 색깔의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다음 앨범이 좀 기다려지는 그런 느낌이 저도 드는데요. 이 검정치마가 그 특이한 점은 뉴욕에서 첫 앨범을 다 녹음을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2008년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이때 2집 디어 클라우드 2집이 나왔을 때였는데 검정치마 그 앨범을 탁 넣어가지고 들었는데 너무 사운드가 특이한 거예요. 뉴욕에서 해왔대 막 이런 얘기 했던 거가 기억이 나면서 그건 반칙이잖아 막 이러면서 뉴욕에서 했으면 뉴욕에서 앨범을 내야지. 그럴 정도로 너무 이국적이면서 네네. 뭔가 좀 되게 특이했어요. 음.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 좋아해줘라는 곡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렇죠. 인디신이 그때 이제 한창 커지기 시작할 무렵이어서 검정치마가 아마 기여한 것도 꽤나 있을 거예요. 팀 이름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일단 검정치마라는 물음표가 뜨고요. 이건 검정치마면 뭐지? 여자일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치마라는 게 여성의 또 의상이니까 이니까요. 네. 그런 이미지가 좀 크다 보니 근데 또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니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검정치마의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노래는 알 수도 있어. 완전 알죠. 알 수밖에 없지. 이럴 수가. 그럼 오늘 그냥 다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것 같아요. 제가 큐시트를 쭉 보면서 다 아네, 다 알아. 졌어요. 신났습니다. 완전 졌는데. 다음 곡이 뭐죠? 다음 곡은 그냥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이 노래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단어와 이 노래는 그냥 이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노래는 꼭 넣어야지 하고 선곡을 시작을 했었는데 시규어로스라는 밴드의 호피폴라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 역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요. 신납니다. 에이, 왠지 간파한 기분. 완전 간파당했고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아니에요. 꼭 모르는 음악을 뭐 이러다 3세기 음악 갖고 오시는 거 아니죠? 막. 꼭 그런 건 아닌데 네네. 그냥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선곡할 때 물론 푸른밤 가족들을 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쫑디가 이 노래를 듣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데요? 저는 오늘 쭉 아는 곡들이 나오고 또 그쵸. 아는 곡이 나와서 또 좋은 것도 있으니까. 반갑고 잊고 있었던 곡들 있잖아요. 맞아요. 내 머릿속에서 좀 지워졌던 곡들. 네. 시계로스의 노래도 사실 좀 그래요. 지금 오랜만에 또 듣는
맞아요. 기분이 있네요. 그렇죠. 2005년에 나온 곡이고요. 이 네. 곡은 4집 탁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호피폴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가사가 좀 어려워요. 이 우리나라 그 영어권도 아니어서 워낙 다른 나라 말이니까. 근데 난 언제나 일어설 거야라는 그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사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시규어로스의 호피폴라 듣고 오겠습니다. 시규어로스의 호피폴라 듣고 오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출신 국가 자체가 네. 좀 생소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출신이다 보니 네.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도 독특한 부분이 많고요. 정말 독특하죠. 음, 사실 이 처음 그들이 데뷔했을 때가 97년도였는데요. 네. 94년도에 이제 결성은 됐다고 하지만요. 이제 당시에 뭐 톰 요크, 막 크리스 마틴, 비옥 정말 그 내노라 하는 그 뭐 영국이나 내지는 아이슬란드 같은 동명 국가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극찬을 한 네. 밴드였어요. 뭐 톰 요크는 라디오헤드에게 많은 영향을 준 밴드다. 오. 이거는 뭐 정말 극찬이죠. 크리스 마틴은 그 첫 아이를 낳는 순간에 이들의 노래를 틀었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건 정말 이들의 음악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옥은 이 밴드를 주신 신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비오크는 그 음악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되게 영적이네요. 그렇다. 영적인 그런 느낌이 정말 있네요. 그렇네. 어. 맞아요. 자, 아이슬란드 뭐 출신 그러니까 음악가들의 음악을 쭉 듣다 보면 저는 좀 대자연이 느껴져요. 뭔가 이게 뭔가 파도가 나에게 달려온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절벽에서 이렇게 바람을 맞는다든지 네. 초원을 바라본다든지 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 대자연이 펼쳐진 것 같은 이렇게 좀 눈앞에 뭐가 보이는 듯한 그쵸, 느낌이 그쵸. 들잖아요. 음. 그 음악이 좀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시각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예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만끽할 수 있게 네. 해주는,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장르인 것 드라마틱한. 같아서요. 근데 이들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그 들으면서 정말 사람일까? 막 요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적도 있어요. 시규어로스에 네. 대해서.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승리의 장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이건 되게 음. 이 이름 자체가 승리의 장미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영국스럽네요. 그렇네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어딘가 어. 좀 약간 전쟁인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뭔가 되게 막 강대국 느낌. 깃발 들고 있을 것 같아. 그렇네요. 근데 이게 그 시규로스의 윤씨라는 보컬이랑 기타를 맡고 있는 프론트맨의 여동생이 태어나는 날 밴드가 결성이 됐대요. 그래서 그 여동생의 이름이 시규로스래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재밌죠? 이런 로맨티스트들. 그러니까요. 자, 시규어로스의 음악까지 들어봤고요. 네. 다음 곡을 한번 소개받아 볼까요? 네, 다음 곡은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끝곡이다. 그쵸. 이 곡은 이제 쫑디가 알 거예요. 오늘 정말 다음 주에 제가 그 사정으로 인해 못 나오기 때문에 네. 혹시나 저를 잊으실까봐 마지막 곡은 디어 클라우드의 노래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디어 클라우드의 노래를 이렇게 종종 선곡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좋은 곡이 얼마나 많은데 쑥스러워서. 왜 이 푸른밤 오셔서 들려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네네. 잊혀지는 것만큼 저는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딱 뭐 안 나오겠지만은 혹시나 저를 잊으실까봐 10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2. 디어 클라우드의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 중에 타이틀곡인데요. 네. 뭐 12라고 읽어도 되고 자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정. 12시를 뜻하는 숫자. 숫자잖아요.
그런 자정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곡입니다. 자, 그러면 디어 클라우드의 12 자정 그쵸? 12 좋다. 듣고 오겠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간에 바람도 잠든 시간에 세상이 멈춘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디어 클라우드의 12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는 근데 노래 쭉 들으니까 자정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죠? 그렇게 읽고 싶어요. 계속해서 자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네. 그리고 왠지 그 시간이 들으면 되게 벅찰 것 같다라는 느낌. 왜 좋은데요? 그 동화에서도 네. 뭐 12시가 되면은 뭐 신데렐라가 그쵸. 다시 변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동화 같은 곡을 쓰고 싶어서 음, 이 노래를 썼어요. 그 예전에 음. 그 푸른밤 공개 방송할 때도 이 곡으로 라이브를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 네. 진짜 너무 멋있었거든요. 진짜? 저는 음원을 딱 들었을 때와 또 라이브의 차이를 또 피부로 느끼니까 야 너무 멋있어. 그 나인 씨가 원 이 숫자를 천천히 세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밴드 스코어는 역시 라이브로 해줘야 그건 그래요. 제맛이다라는 걸 또 느꼈고요. 맞아요. 이 곡에 대한 설명도 좀 더 해주세요. 본인 곡이니까 네. 더 자세하게 또 숨겨진 이야기들. 일단은 그 곡을 썼을 때가 그 웨스 앤더슨의 문라이즈 킹덤이란 영화를 본 날 네네. 친구들이랑 같이 막 영화를 보고 뭔가 다음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날이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나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작업실에 와서 막 곡을 그냥 한 번 쭉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모토가 돼서 쓰게 됐는데 그 네. 영화가 줄거리가 막 대단치 않아요. 뭔가 소년이랑 소녀가 어느 날 이제 밤에 낮이었나 만나기로 해요. 그래서 집을 가출을 하는 내용이에요. 네. 가출해서 막 둘이서 막 되게 꽁냥꽁냥 재밌게 놀다가 어른들이 너무 걱정을 하셔서 그들을 이제 추적하는 게 그 시놉시스인데 그냥 소년소녀가 사랑을 할 때 너무 그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누구도 슬프지 않고 다들 행복한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서 썼어요. 이 곡이 사실 오늘 뭐 가져오신 주제와 네. 가장 잘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칭찬이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 주제가 오늘 희망을 위한 그렇죠. 용기였잖아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 또 희망과 용기를 받으셨길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랍니다. 사실 요즘 정말 이런저런 걱정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두운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어두운 생각을 좀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 어두운 생각을 좀 멈추려면 쫑지는 뭐 해요? 전 정확한 정보를 일단 판단하는 뭔가 나의 이성을 믿으려고 나를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려고 한다. 어두운 생각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네. 좀 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으니 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뭔가 판단력. 그거 진짜 맞는 말이죠. 음. 나를 믿으면은 좀 덜 하죠. 네. 그 밑바닥까지는 안 내려가니까. 네네네. 근데 어떨 때는 이제 그게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건 네. 가끔 이런 이야기 쭉 하다 보면 바닥치고 올라와야 또 얻는 게 있다라는 얘기도 막 하잖아요. 네네. 이중적인 모습이긴 한데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그래요. 자, 맞아요. 어쨌든 오늘 이 음악들 들으시면서 많은 용기와 희망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끝났는데 네, 그렇죠. 나인 씨의 선곡이 끝났는데 다음 주에 네. 나인 씨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게 됐죠. 함께 못하신다는 엄청난 소식을 이게 또 비보를 푸른밤이 전하시는. 근데 이게 그 선곡을 계속하게 하다 보면 네. 사람이 했던 걸 또 하게 되거나 굉장히 그 밑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저에게 충전할 시간을 주시면 영감 충전하러 가시는 건가요? 네, 영감을 충전하기 위해 아. 저는 한 주만 알겠습니다. 한 주만 알겠습니다. 방학하는 것으로. 그래요. 좀 푹 쉬고요. 음. 좀 좋은 선곡으로 또 돌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인 씨 보내드리면서 펫샵 보이즈의 홈 앤 드라이 듣겠습니다. 좋은데요? 오늘 선곡이 기가 막혀요 지금. 기가 막히다. 100점이에요. 100점짜리. 자, 나인 씨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사소한 일에도 불평 불만을 잘 늘어놓는 편이다. 그런데 이런 나와는 다르게 항상 밝은 모습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친구가 있다. 친구는 누가 봐도 충분히 힘든 일인데 누구에게도 절대 티를 내지 않았다. 나만 항상 친구를 의지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언젠가부터 종종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다. 너는 뭐 힘든 일 없어? 힘든 일 있으면 꼭 얘기해. 그 말에도 친구는 언제나 웃기만 할 뿐 말을 아꼈다. 그런데 오늘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와의 관계가 힘들다며 친구가 꺼낸 이야기. 친구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그와 동시에 엄마에게 받는 상처가 크다며 자신 안에서 맴도는 정체 모를 공허함과 불안감, 애증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언제나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던 친구. 그런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열심히 들어주고 위로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막상 전화기 너머로 약하게 들리는 친구의 울음소리에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횡설수설하다가 전화를 끊고 말았다.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좋은 위로를 할 수 있을지 한참을 생각해본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친구가 마음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언제든 전화를 받아주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서툴지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그 라디오 안에 보카라는 착한 작별 인사를 해줘 귀한 내 맘이 안 그래 하루의 끝, 오늘은 김희은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이승환의 내 맘이 안 그래 였습니다. 친구 사이에 어떻게 또 위로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이 담겨있는 듯한 사연이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미 해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횡성수설하면서 어떠한 도움을 못 준 것 같다고 하셨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라고 보내주셨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떠한 대답을 안 해도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나의 힘듦을 토로할 때 그의 동의라든지 이 막혀있는 상황에 해결책을 바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저 나의 힘듦을 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그 힘듦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면 외로워지기도 하고 왜 나만 이러나 뭔가 좀 투정도 부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사람이라면 모두가 들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가만히 손잡아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라는 거 본인도 느껴보셨으니까 그대로 또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사연 하나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채림님, 쫑디 오늘 음악 가창 시험을 봤는데 긴장도 엄청 하고 너무 떨려서 그만 울어버렸어요. 친구들도 앞에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요. 이게 사람이 긴장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일이 또 있었으니까 나중에는 좀 더 시원하게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오늘 같은 일이 트라우마가 안 됐으면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저번에 이랬었는데 이러면서 되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도 아 진짜 나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우님, 저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심야라 그런지 벌레가 너무 많네요. 전쟁 중입니다. 형은 심야 라디오 끝나면 뭐 해요? 저랑 같이 놀아줘요 라고. 아 설레. 아 설레라. 아우 상훈아. 아 상훈이가 되게 사람을 설레게 하는 재주가 있네요. 그래요 정상훈씨. 아르바이트 하시는군요. 힘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야 라디오가 끝나면 대부분 집에 들어가서 쉬거나 아니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 편이라 그것도 거의 혼자 하는 편이어서 전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상훈씨. 우리 라디오에서만 만나요? 0729님, 제가 학교에 책쓰기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책을 쓸 주제가 생각이 안 나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푸른밤 듣다가 아 라디오 싶어서 책에 콘티를 짰어요. 고마워요 쫑디. 따뜻한 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어떠한 주제를 만들어서 콘티를 짜고 그거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 막 쭉 써내려가고. 저도 사실 이런 거 많이 해서 부끄러워갖고 누구한테 보여주진 못하지만 저는 뭐 소설을 써거나 뭐 그런 건 어렸을 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잘 하진 않고요. 상황을 정해놓고 글 쓰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예를 들면 매일 잠들기 전에 쓰는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상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기. 근데 단순히 보면 일기지만 일기에 좀 확장을 시켜서 비행을 많이 하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비행기에서 항상 어떠한 글을 쓴다든지 특수한 상황들이 처했을 때 글을 쓰는 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좀 더 특수한 이유는 문명과 차단됩니다. 그래서 더 재밌어요. 휴대폰과 뭐 어떠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것들에서 잠시 멈추거든요. 지금 요즘에 휴대폰으로 모든 정보를 또 보니까 그게 멈췄을 때 드는 생각들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남기는 걸 즐기고 그런 편입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콘텐츠 짜고 그 글들의 모음에 제목도 붙여놓고 막 그러는데 맞춰보세요. 비행기에서 쓰는 그래 이거 문제 이거 맞추는 사람 내가 뭐 주지? 뭐 주지? 그래요. CD 드릴게요. CD 한 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이동할 때 비행기에서 쓰는 글 모음의 제목을 정확히 맞추시면 정확히 아니어도 좀 비슷하게 맞추시면 제가 CD를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렵긴 하죠? 문장이에요. 단어 아니고요. 비행기를 탈 때예요. 비행기를 탈 때. 못 맞출 것 같아. 자, 6462님. 저 오늘 사직서 썼어요. 불과 몇 달 전에 푸른밤에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떨린다고 사연을 보냈었는데 금세 이렇게 됐네요. 전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뭐 사람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처해져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하긴 힘든 것 같고요. 그거 하나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좀 운명이나 뭐 궁합이 있듯이 회사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사와 좀 궁합적인 부분에서 운명적인 부분에서 인연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스스로 나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을까 좀 그거 나의 문제점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너무 자책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혜민님,
내일 단어 시험을 봐서 푸른밤 틀고 영단어 외우는 중인데요. 몇 시간을 외워도 안 외워져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30개밖에 안 되는데 4시간 넘게 외워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짜증이 나서 괜히 눈물만 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예,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외우는 것이라는 게 사실 컨디션과 되게 큰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혜미님이 오늘 낮에 좀 이런저런 기억할 것들, 해야 할 것들, 정신적으로 좀 육체적으로 소모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지금 그 마음들이 좀 스트레스로 쌓이다 보면 하시는 공부가 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보라님, 내일 제가 팀플로 하는 프로젝트가 서류에 합격해서 면접을 봐요. 제가 팀에서 언어 담당이라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영어로 해야 돼서 너무 떨리네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주 서는 쫑디가 팁을 좀 알려주세요. 저 때문에 팀이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글쎄요, 저도 영어로 쓰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저도 한국어로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영어는 제가 완전 짧다고요. 어쨌든 사람에 따라 그 긴장감을 푸는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이 가지각색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못 믿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면 저 카메라 울렁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려면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가장 평균치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연습량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준비 철저하게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무리한다,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며칠 정도는 그 프로젝트에 완전 빠져 계시길 바랄게요. 자, 7954님, 쫑디 저 알바 이제 2개월째인데 월급날이 내일이에요. 심장이 두근두근. 살 것 리스트를 잘 모셔뒀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요, 살 것 리스트가 이제 거의 다 채워졌는데 끊임없이 막 리스트가 추가가 되네요. 저 LP판 모으거든요, 지금. 이거 너무 재밌어요. 직접 가서 사는 그 재미. 이게 소리, 그러니까 이 판이 언제 나왔냐, 몇 년도에 나왔냐에 따라 소리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야, 이게 또 LP판이 이게 그런 매력이 있어서 지금 집 이사하면서 인테리어 제가 바꿨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서 이제 뭐 인테리어 제품들은 다 왔어요. 소파도 왔고 스툴도 왔고 장전축도 들어왔고 뭐 이런저런 것들 다 들어왔는데 이제 장전축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전축에 플레이할 LP가 필요한 거예요. 뭐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로 듣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왔거든요. 와, 이게 진짜 매력이 남다릅니다. 저도 지금 완전 빵꾸나게 생겼어요. 펑크요. 죄송합니다. DJ로서 이상한 말을. 어쨌든 그래요. 고생하셨으니까 스스로에게 살 것 리스트들을 잘 모아두셔서 월급을 알차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0347님, 신랑이 야식으로 라면 1개를 끓였길래 두어 젓가락을 뺏어 먹었더니 지금 완전 삐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까요? 라고 불러주셨어요. 아이고, 귀엽네요. 신랑분 두어 젓가락.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나 라면 끓일 건데 먹을래? 그럼 아니 난 괜찮아. 그래 놓고 뺏어 먹으면 나는 딱 라면 1개를 먹어야 지금 딱 속이 딱 찰 것 같은데 두어 젓가락이 없어서 이게 이 속이 안 찰 수가 있단 말이죠. 그 허전함. 먹었는데 뭔가 해소되지 않는 찝찝함. 그걸 느끼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아주세요, 야밤에. 그러면 풀리지 않을까요? 라면이네, 심지어 또 라면. 그래요, 안아주십시오. 8450님,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닭볶음면을 먹었는데 배가 아파서 스트레스가 2배가 됐어요. 스트레스 풀만한 노래 좀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너무 매운 거 먹으면 가끔 탈이 나죠.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죠. 뭐 어떡합니까? 이미 먹었는데. 장염이나 뭐 이런 염증형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잭 사보레티의 Tie Me Down 듣고 오겠습니다. Tie me down. I'll go wild. I'll go wild. You can't hold down a homeless child. A homeless child. No man was born to be locked up. No man is born to not be free. 잠 못 드는 밤 성시경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잠이 안 와 뒤척이고 있다면 이 소식 반가울 거예요. 수면 건강 프로젝트 레돌민. 생약 성분이 수면 리듬 정상화를 도와줍니다. 이제 레돌민으로 잘 자요. 레돌민. 약국에만 있습니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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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꾸리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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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갈매 서울 옆구리 갈매지구는 서울에서 딱 한 정거장. 서울 옆구리 갈매 푸르지오엔 계획도시 인프라까지. 구리 갈매 푸르지오 6월 오픈. 1899-9263. 푸르지요 대우건설. 요즘같이 일하는 선배님 중 한 분이 여러모로 우울해 하시네요. 평소에 속마음도 많이 얘기하고 서로 잘 지낸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 제일 먼 사람처럼 느껴져요. 돌파구가 필요한데 어떻게 위로를 시작해야 할지 선생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시작의 말 뭘까요?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9401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위로의 시작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보면 가장 먼저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까 생각하게 되죠. 적극적으로 위로해주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에 맞게 위로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잘 맞는지 모르니까 언제든 들어줄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 시와의 서두르지 않을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나의 눈에 비친 당신을